자, 오물풍선이 드디어 목표 지역에 안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한 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졌습니다. 경내에 떨어진 건 처음인데요.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 오전 7시쯤 300여 개의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했고 이 중 25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에 낙하했습니다.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와 비닐류 등 쓰레기로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뚫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로 보낸 건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보낼 때 무작위로 보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로 흩어질지 몰랐단 말이지. 네. 근데 이제는 데이터가 생긴 거야. 약간 다트 게임 같은 거지. 처음엔 0점 조정을 못 해가지고 이게 어디로 날아갈지 몰랐는데 대충 날씨 보고 기압 보고 풍향 보고 딱 했을 때 노하우가 노하우가 그래서 점점 더 핀포인트로 정말 성렬이가 불안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쪽 지역으로 날아오고 있는데 이게 아마 용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럼 용산 주변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다 불안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실이 글로 옮겨올 때부터 용산에 사시는 분들은 불안감을 느꼈어야겠어요. 원래 미군 기지 있을 때부터 우리가 전쟁 나서 뭐 외국에서 폭격을 받게 된다면 용산에 한 발, 대전에 한 발, 부산에 한 발, 요렇게 이제 떨어지기로 전략상으로 이게 작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제일 치명적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용산 쪽에다가 지금 풍선으로 0점 조정을 맞춰버린 거지, 북한이. 자, 문제는 이거를 높지도 않아요. 빠르지도 않아. 뭐 그리고 스텔스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최첨단 최첨단 요격 방어 시설을 갖췄다고 하는 우리나라가, 우리 군대가 이거 자체를 넘어오지 못하게 휴전선이나 아니면 좀 더 경기 북부 지역에서 요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군 작전권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접 쓰레기로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DMZ 일대에서 오물풍선을 왜 격추하지 않냐고 했더니 군 관계자는 풍선 때문에 한 발에 수천만 원 이상인 유도무기를 사용하는 건 가성비가 떨어지고 북측으로 낙탄 발생 시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거는요, 고사포를 써도 되고요. 말 그대로, 기관포라든지 사거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걸로 충분히 가능한데다가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드론이나 무인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용해갖고 이것들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도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라, 미군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 그러면 군사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포가 그쪽 방향을 향해야 되잖아. 미사일을 조준해갖고 쏠 수 있는 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걸 못하는 겁니다. 진짜 마음만 있으면요. 저쪽에서 관측하는 거 떠오르는 거 다 보이거든요. 우리 측 유도 헬기나 공격 헬기나 무인기 갖고 쓱 한번 헬기 같은 걸로 거기에서 흩어만 줘도 전부 다 떨어뜨리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데 이건 다 핑계인 거란 말이죠. 문제는 북한 측에서는 아무런 비용도 엄청 저렴하잖아. 무슨 핵실험이나 탄두 미사일 발사처럼 실제 가성비가 드는 게 없어요. 그냥 풍선에 헬륨가스만 채우면 되는 거잖아. 이거 하나 갖고 현재 대한민국 군이라든지 국민들이 받고 있는 엄청난 스트레스는 어떡할 거냐는 거지. 근데 주민들도 진짜 좀 힘든 게 만약에 오물풍선이 그 지역에 떨어지면 그 일대를 폴리스 라인으로 치고 통제를 하더라고요. 한 몇 시간을. 그게 일일이 하나가 떨어지면요. 처음에는 이제 분뇨 이런 거 들었다 그랬잖아요. 요새는 그런 것도 없이 떨어지는데 그걸 갖다가 일일이 다 뒤져요. 방사능 검사하고 세균 검사하고 일일이 다 물론 그래야 되겠죠. 뭐를 담았을지 알아. 생모랑 무기가 들었을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독성 물질이 들었을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해놓고 쉽게 말해 CSI가 그걸 다 뒤지고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가 내놓는 게 뭐다? 이거는 뭐 5년 전에 북한에서 출시한 컵라면의 라면 봉지의 일부다. 그게 왜 궁금한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게 날라오지 않도록 사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기껏 여기다 한다는 게 우리 대응 조치라고 한다는 게 그쪽에 대고 스피커 트는 거예요. 저쪽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응? 걸그룹 노래 틀어주고 BTS 노래 틀어주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다 해갖고 예를 들어 잠깐 아니에요, 잠깐? 아니 그걸 트는 기구나 스피커가 응. 예를 들어 뭐 수백 개가 있어가지고 한 400여 킬로 되는 휴전선 전체에서 이거를 빵빵하게 트는 게 아니라 그 스피커들, 그러니까 이동식, 고정식을 합쳐가지고 현재 가동할 수 있는 스피커가 40대에서 50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0kg에 40대하고 50대 정도를 중간중간에 놓고 스피커를 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영향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몇 명이나 듣겠냐고. 그 스피커 얘기하니까 광장 나가면은 저 극우 애들이 사람은 안 모이고 스피커만 엄청 거대한 거 갖다 놓고 미친 듯이 욕하고 노래 틀어대잖아요. 그거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그 틀면은 사실 우리 군도 그 스피커 정확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적이에요. 힘들잖아요. 그 스피커 청음 가능한 게 뭐 2.5kg에서 4kg밖에까지 들린다고 합디다. 문제는 이게 직경으로 들리잖아. 그치, 이렇게 원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앞에 4km 원 안에 들어가서 있는 북한군보다 뒤에 4km 안에 있으면서 그게 시끄러운 우리 군들이 더 피곤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거기다 쌍욕이나 뭐 이런 걸 못 틀고 사실상 우리 군인들이 들어도 부담 없는 걸그룹이나 BTS를 틀고 있는 게 북한이 잘 들으라가 아니야. 우리 군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왜 그걸 계속 틀고 있는지. 아니, 그냥 그게 북한하고 얘기하고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왜 존재하고. 우리 풍선 안 보내고 어. 우리도 안 보낼게 니들도 보내지 마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왜 존재하고 도대체 통일부가 왜 존재를 하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서 진짜. 처절한 응징을 한다 그래 놓고 우리 군인들 고막만 괴롭히고 있는 거야. 따져놓고. 우리 군인한테 처절한 응징. 일본 놈들 많네. 씨. 결국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들은 살고 싶었나 보지. 지네는 격추를 시키겠다고 레이저 무기를 동원하겠대요. 네, 최근 양산에 착수한 국산 레이저 대공 무기를 용산 대통령실 인근 방공부대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방사청이 올해 초에 레이저 대공 무기를 배치하기 위한 방공시설 설계 용역을 맡겼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게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한 그 50kW 정도의 레이저 무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날아가는 무인기라든지 항공기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피격할 수 있는, 그래서 장거리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이나 적기를 피격할 수 있는 이른바 굉장히 이제 우리 나름대로 그 한국에서 만들어낸 최초의 그 레이저 무기인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앞으로 실전 배치해서 차세대 전차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무인기 같은 데다가 탑재를 해가지고 전술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걸 갖다가 오물풍선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선 배치를 여기다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레이저는 직선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일단 비용도 저렴하거니와 무슨 뭐 탄피라든지 오발에 의한 일종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게 있으면 전방지대에 배치를 하든가 아니면 서울시에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용산 대통령실 외곽에만 설치를 하겠다는 거야. 이게 지쪽으로 오는 것만 막겠다는 거지. 지만 살겠다. 지만 살겠다는 거지. 이기적이네요, 정말. 아휴. 대통령이란 사람이. 아무튼 이런 똥풍선이 날아다니는 과정 중에 얘네들은 용산에서 삼겹살 파티를 어저께 했다는 거 아닙니까?
파티하고 있을 때 이게 떨어졌어야 돼. 아우, 굽고 있는 삼겹살 위로 딱 떨어져 버렸어야 이게 진짜 심지어? 제대로인데 터지면서 떨어졌어야 됐어. 이게 떨어지면 이제 그 속도 때문에 대부분 터져요. 땅바닥에 아, 부딪혀가지고. 진짜요? 응. 아, 다음번에는 제대로 부탁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알았으니까 네. 앞으로 처음에 이제 여기 날라온 게 서울시에 들어와서 용산을 비롯한 신촌 이쪽에 이제 떨어진 게 한두 개지만 앞으로 알았으니까 무대기로 이쪽으로 날아오지 않을까. 근데 너무 무기력하네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스스로 저기를 못 합니다. 우리도 비난이라든지 뭐 강경 대응하겠다, 뭐 처절한 응징하겠다 못 해요. 미군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무인기도 띄우지 말고 아무것도 군사적 행동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눈으로 떨어지면서 저게 언제 떨어질라나 라고 하면서 떨어지면 네. 경찰이나 CSI가 가가지고 수고해서 거기서 알뜰살뜰하게 분석하는 거.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거죠. 근데 이 노선 안에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게 이번에 이제 김포공항 쪽으로 일부가 날아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그 세계 최대의 물동량을 뭐 최대는 아니지만 세계 초인류, 세계 10대 공항에 들어가고 있는 인천공항 상공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항공망 자체가 그냥 마비되는 거예요. 네, 김포공항에도 오물풍선 추정 물체가 나타난 건데 아직까지 이게 오물풍선인지는 공식적으로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좀 뭐 새가 좀 큰 게 날아오든가, 뭐 연이 좀 큰 게 날라와 갖고 어디에 걸린다 그러면 순식간에 공항 활주로 이륙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태가 해결될 동안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게 된다고 우리는. 그래서 오후 5시 22분쯤에 이착륙 금지 지시가 내려졌고 이게 한 두세 번 반복이 됐대요. 금지됐다가 다시 해제됐다가. 그래서 결국 한 1시간 뒤쯤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아, 북한은 이거 해가지고. 따로 뭐 인쇄물 보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무게추를 맞추기 위해서 쓰레기를 단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쓰레기 처리도 골치 아픈 건데 너무 좋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냥 담아서 남쪽으로 보내면 남쪽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우리처럼 무슨 뭐 윤석열, 김건희 관련한 비난, 삐라 이런 거 인쇄비 드니까 그런 것도 안 보내. 얘네들은 지금 어느 정도 시기에 어느 정도 가스량을 담아서 가면 요게 서울 인근, 경기 인근의 주요 도시에 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이게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주민들의 어떤 불안감 내지는 시민들의 분노는 계속해서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는 뭐 적극 대응한다 그러더니 이제는 지 앞마당에 떨어졌는데도 대통령실 공식적으로 아무 말을 안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무능한 정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놓고 무슨 뭐 안보가 어쩌고 통일이 어쩌고 대북 관계가 어쩌고 뭐 처절한 응징이 어째 러시아랑 맞짱을 뜨고 중국을 버릇을 고친다고 똥풍선이나 좀 해결을 해봐봐 이거라도 최소한.